네, 안녕하세요. 햅시바 주식회사의 벨츠 3D 프린팅 출력센터입니다. 안에 들어가 보시면은 저희가 자체 개발한 SLA하고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는 많은 장비들이 출력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석님, 이 햅시바의 출력 서비스 센터 벨츠, 예. 이 벨츠의 개요, 그리고 철학, 또 장명 이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햅시바는 36년 동안 산업기계, 컨트롤러 등을 제조해온 회사인데요. 저희가 3D 프린터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벨츠라는 브랜드를 개발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벨츠의 의미는 좋은 장소라는 의미로 저희가 이제 고객에게 좋은 파트너가 되기 위해서 누구나 쉽게 올 수 있는 좋은 장소,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벨츠의 장비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저희는 이제 출력 서비스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식의 다양한 장비들이 안에 있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SLA 장비를 비롯해서 HP의 젯 퓨전 방식의 장비, 그리고 다양한 DLP, 이런 장비들이 안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SLA 장비는 대형 SLA 장비 같이 개발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시제품 제작에 주로 사용하는 대형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거하고 이제 벨츠 FDM, 이센시움 고속 FDM, 네, HP 4200 시리즈 이렇게 주로 쓰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 장비들을 하나로 지금 통합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합 관리 시스템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통합 관리 시스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양한 장비를 취급하고 있다 보니까 장시간 걸리는 적층 제조의 특성에 맞게 오랫동안 모니터링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비 각각의 정보들을 컴퓨터에 수집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보시는 영상은 실시간으로 영상으로 이렇게 또 확인할 수 있게 돼 있어서 휴대폰을 통해서 언제든지 진행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예, 저희가 개발한 장비들 중에는 이제 SLA 방식의 장비가 있습니다. 예, 광경화 수지를 작게는 250 정도 사이즈에서 크게는 1m 정도까지 시제품 제작이 가능한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큰 사이즈의 시제품도 저희가 빠른 시간에 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60이 넘어 보이는데요. 네, 이거는 620 정도 되는 큰 파츠가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크기별로 해서 대형 장비 4대가 있고요. 크기는 250 사이즈부터 1m까지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자체 개발한 DLP 장비가 있는데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장비는 D2라고 하는 저희가 치과용으로 제일 먼저 개발한 DLP 방식의 3D 프린터입니다. 이 장비를 이용하게 되면은 현재 치과 기공소에서 수작업으로 제작하는 약 12종의 그런 치과 보철물들을 초보자도 아주 표준에 맞게끔 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햅시바는 예전부터 굉장히 덴탈에 관심을 많이 보여온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덴탈에 집중하시는 이유. 네, 덴탈은 메디칼의 한 분야지요. 근데 이제 메디칼 하게 되면은 인체 삽입형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는 인증이라든가 소재 개발에서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됩니다. 근데 이제 치과 분야는 실제로 이제 스킨 컨택에서부터 인체에 삽입을 하더라도 입안에서 문제가 될 경우에 빠르게 제거가 가능한 시술이 용이한 부분이 있어서 소재라든가 임플란트 개발에 있어서 의료 분야의 천병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료 분야의 3D 프린팅은 덴탈 쪽이 가장 빠르게 개발이 될 수가 있고요. 적용도 빠르게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덴탈 쪽에 집중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진입 장벽이 의료보다는 조금 낮고, 이 개방형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부가가치는 높고, 그걸 전략적으로 설정을 잘 하신 거네요. 전 세계적으로도 3D 프린팅이 의료 분야에 가장 빨리 접목된 것이 약 2015년 정도의 치과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모티브로 저희 국내에서도 산업부에서 장비 연계형 과제를 통해서 이런 제품을 개발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기업들의 3D 프린팅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까 기업들의 양산용 부품 제조에 니즈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고기능성 소재를 금형 없이 양산하기 위한 제조 요청을 많이 받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HP의 젯 퓨전 방식을 도입하게 됐습니다. 그럼 이 장비의 어떤 뭐 속도적인 측면이 좋은 건지, 아니면 성능적인 측면이 좋은 건지, 그런 걸 좀 부연 설명해 주시면. 속도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빠르다 할 수는 없는데요. 저희가 소량 제조로 금형 없이 엔드 프로덕트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특히 내열과 강성면에서 그런 밸런스를 갖춘 부품들은 이 젯 퓨전이 적합하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출력물의 성능은 좀 다른가요? 보통 광경화 수지들은 빛에 노출되면서 열화가 발생하는데, 이거는 열 가소성 소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특정 온도 범위 내에서는 안정된 출력물의 성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내열성, 강성 면에서는 나일론 소재가 굉장히 유리한 점이 많죠. 현재 저희가 쭉 둘러본 이 장비들은 이 출력센터에서 다 실제 상용 서비스를 하고 있는 장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고객들한테 파일을 받게 되면은 주로 이틀 내지 3일 이내에 납품을 보통 하고 있는데요. 그게 적층 제조의 장점이고, 그러다 보니까 대형 장비, 그 다음에 장비의 수량 이런 것들이 저희가 좀 많이 규모를 갖추고 해야 되더라고요. 네, 기본적으로는 FDM ME 방식의 장비인데요. 속도가 일반 ME 방식의 10배 정도 이상 빠르게 되기 때문에 HSE라고 하는 특별한 공정 기술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보통 3D 프린팅은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시제품으로서의 역할이 컸다면, 이 장비는 매스 프로덕션을 위한 또는 소량 제조를 위한 본질적인 3D 프린팅의 궁극입니다. 그래서 빠른 속도로 고기능성 소재로 많은 양을 빠르게 생산한다, 그런 목적을 갖고 있는 프린터가 되겠습니다. 보통 FDM 장비에 비해서는 10배 정도 빠릅니다. 일반적으로 초당 45에서 빠르면 80mm/s의 속도를 갖는 것이 일반 FDM이라면은, 이거는 최대 500mm/s까지 굉장히 빠른 속도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제조하고 있는 부품 같은 경우에는 일반 프린터에서 6시간 정도 걸리는 거가 여기서는 45분 정도, 굉장히 빠른 속도가 걸리기 때문에 오랜 시간 작업을 해야 되는 노동 환경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굉장히 유리한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M 덴탈이라고 해서 저희가 메탈 중에서도 코발트 크롬을 주로 사용하는 치과 분야의 특성에 맞춰서 치과 분야 보철용 엔트리급의 경쟁력 있는 금속 프린터를 개발했습니다. 한 1억 중반대에 코발트 크롬 전용으로 하면은 저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개발했습니다. 판매는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지금 더 올해부터 판매를 시판을 시작했고, 국내는 준비 중인데요. 해외 같은 경우에는 리투아니아, 러시아, 그리스, 이런 유럽 국가들하고, 그 다음에 쿠웨이트, 터키 이런 데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에 약 10대 정도를 목표로 판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후속 버전은 이 치과용 보철물의 큰 장비와, 그 다음에 산업용으로 적용할 수 있는 산업용 3D 프린터, 저희가 M 시리즈라고 하는데 M120, M160 이런 산업용 3D 프린터들이 또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이 영상은 SLA 방식의 3D 프린팅이 완료가 되었을 때 만들어진 부품이 속에서부터 이제 밖으로 올라오는 장면입니다. 3D 프린팅은 광원의 위치에 따라서 탑다운과 보텀업 방식이 있는데요. 이것은 탑다운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출력물이 올라오게 되면 이것을 이제 세척해서 경화하는 그 두 가지의 과정을 통해서 완성품으로 납품을 할 수 있게 됩니다. 3D 프린트 그 포토폴리머의 바다에서 출력물이 이렇게 올라오는 장면을 봤는데요. 그럼 그 이후에 이제 단계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 이후 단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주로 사용하는 SLA 방식, DLP 방식 이런 것들은 액체 레진을 사용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만들어져서 나오게 되면은 표면에 그런 레진들이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척이 필요한데요. 저희가 바로 들어와 있는 이곳이 세척실이 되겠습니다. 이 세척실에서 IPA나 알코올 같은 데서 이런 것들을 세척하게 되면 이렇게 깨끗한 부품을 얻을 수 있게 되고요. 이런 제품을 여기서 세척하게 되면은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 후경화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게 UV 경화기가 되겠고요. 경화를 마치게 되면 조금 전에 세척을 마쳤던 그 제품이 이렇게 단단하고 충분한 강성을 갖고 좋은 표면 품질도 이렇게 얻을 수 있게 됩니다. 큐어링이 끝마치게 되면은 여기에 달려있던 서포트를 또 제거하는 마지막 후가공 단계를 또 거치게 됩니다. 조금 전에 이제 경화를 하게 되면은 충분한 강성이 나오는데요. 모든 적층 제조 방식은 서포트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 서포트를 제거를 해서 최종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후가공을 하는 작업실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서포트를 제거하게 되고 표면을 사상을 하게 되면 이렇게 깨끗한 품질의 제품을 얻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또 이제 이런 제품에 도장이 필요한 경우에 또 도장 작업도 뒤쪽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곳이 있고요. 최종적으로 후가공 작업실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은 HP 장비의 출력이 끝마쳤을 때 온도를 식힌 다음에 최종적으로 출력물을 치출하는 언패킹 과정이 되겠습니다. 작업자가 이미 출력되어 있는 출력물의
경화되지 않은 남은 재료들을 덜어내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은 남은 파우더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진공 프로세싱 장비라고 하는데요. 이 장비에서 그렇게 파우더들을 제거하면 저희가 목적하는 출력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이 언패킹이 되겠습니다. 재료 활용은 80% 정도를 재활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실제 사용해 보면은 이제 파우더의 조건에 따라 조금 상이하지만 SLS 방식보다는 조금 더 활용률이 높은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품이다 보니까 고성능, 고강성이 필요한 기능성 소재들을 HP에서 많이 해결하고 있습니다. 최종 보철물로 사용하는 지르코니아 치아인데요. 저희 햅시바가 치과 분야의 3D 프린팅을 한다고 했는데요. 저희가 최종 보철물로 쓸 수 있는 지르코니아 3D 프린터를 개발을 했습니다. 예, 지금 여기 보시는 것이 최종 보철물인데요. 지르코니아 치아인데 자세히 보시면 아래쪽과 위쪽에 색상의 차이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사람의 치아는 색상에 있는데 서서히 변하게 되어 있는 점에 착안해서 저희 3D 프린터는 서서히 색상이 실제 치아와 비슷하게 나오도록 그렇게 개발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이제 크기 사이즈가 좀 다른데요. 프린팅 바로 되어 있는 상태, 에지빌트 상태고요. 보통은 이런 세라믹 소재들은 사용할 때 신터링을 해서 소결을 해서 사용하잖아요. 그 과정에서 약 20% 정도가 볼륨이 줄게 되는 그런 건데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예측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은 같은 세라믹 소재를 저희가 개발하면서 DLP에서 3D 프린팅 가능하도록 인체 삽입형 골 재생 스캐폴드를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데 예, 그것도 여기 좀 이렇게 소개를 드리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저희는 의료 또는 치과 쪽에 필요한 소재, 장비 개발을 계속 매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장비들을 쭉 전시해 놨는데요. 예, 이 장비들도 흐름이 있을 것 같은데 예, 아까 봤던 저희 D2 장비부터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D2 장비는 치과용 DLP 방식 중에서 플래그십 모델입니다. 오픈 플랫폼을 가지고 전 세계 어떤 소재든지 치과용이면 다 쓸 수가 있고요. 이 장비에서 나온 이런 보철물 약 12가지 정도 종류 모두를 여기서 제작해서 실제 치과 기공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 장비는 조금 뭐 달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외관은 비슷하지만은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원가를 낮추기 위해서 LCD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LCD 방식은 보통 수명 문제가 있는데요. 저희는 그런 부분에도 좀 보완을 해서 장수명의 높은 퀄리티를 유지할 수 있는 가성비 장비를 개발하게 됐습니다. 가성비. 광학 엔진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LCD로 대체되면서 그만큼 고객들한테 경쟁력 있는 가격에 공급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가격 문제는 확실히 메리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쪽 장비들은 이제 경화기처럼 보이는 장비 같습니다. 지금 치과에서는 프린팅뿐만이 아니라 환자에게 시적하기 위해서는 전 주기의 과정의 프로세싱 장비들이 다 필요합니다. 아까 보신 대로 이런 보철물을 만들게 되면은 치아의 강성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경화기를 통해서 강성을 보완한다든가 하게 되는데 지금 일반적으로 45분 정도 걸리던 그런 경화기를 이번에 저희가 기공소에서는 괜찮지만 치과에서는 환자가 누워있는 짧은 시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초고속 경화기를 통해서 어떤 것들은 1분, 최대 5분 정도 안에 굉장히 거의 뭐 9분의 1, 10분의 1 정도 시간이 짧아졌네요. 그렇습니다. 시장에서의 그런 니즈가 있어서 저희가 치과 기공소 쪽에만 하다가 지금은 이제 치과 쪽으로도 저희가 공급하기 위해서 이런 전 주기의 제품들을 개발하게 됐습니다. 치과 의자에 앉아 있으면 1분, 2분이 굉장히 괴로운 시간이거든요. 네, 예, 그 시간을 의사 입장에서 봤을 때 확 줄여준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광경화 수지를 다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끈적끈적하고 굉장히 좀 환경이 좋지가 않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간편하게 손에 묻히지 않고 빠르게 깨끗하게 이렇게 세척할 수 있는 세척 장비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어떤 규모의 장비가 없이도 간단하게 세척이 이렇게 돼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이 장비를 동일하게 사용해서 재료의 점도를 떨어뜨린다든가 추운 겨울에 가열을 해야 된다든가 하는 믹서로도 모드를 바꾸면 한 장비로 같이 한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 장비 가지고 다양하게 활용함으로써 이 전 주기를 턴키로 치과에 제공하게 되면은
굉장히 시장의 확장이 빨리 될 수 있겠죠. 제가 느낀 거는 개발의 관점이 저는 조금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흔히들 개발하면 기술 중심으로 막 푸는데 시장의 상황에 맞췄다? 이걸 뭐 한마디로 말하면 예, 시장 맞춤형 제품 개발이 되겠죠. 수요에 맞추고 그렇게 되면 선순환적인 3D 프린팅 발전이 되겠죠. 여러분 제가 부연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이 장비를 그냥 보면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유럽에 수출하는 장비이기 때문에 약간 고급 가전 느낌의 디자인 감성이 많이 들어갔다는 걸 알 수 있죠. 보면 굉장히 디자인 감성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성능적 차이를 보면 이 장비는 포토폴리머 예열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르웨이 이런 데는 되게 추운 지방이잖아요. 그래서 포토폴리머를 여기서 예열을 해가지고 고속 모드를 가동시키게 해줍니다. 이게 예열을 하면은 포토폴리머 점도가 낮아지니까 속도를 빨리 할 수 있는 고속 모드 가동이 가능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1시간 반 걸릴 게 고속 모드로 하면 20분이 걸립니다. 치과 일하시는 분들한테 시간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20분 고속이 가능하다는 거고, 예열 기능이 있는 프레그십 장비가 아니고 이제 저가 장비를 사면 이 포토폴리머 자체가 추위에서 점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데워서 점도를 떨어뜨립니다. 다시 20분짜리 고속 모드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만 보더라도 이제 이 장비가 수출되는 지방의 기후라든지 이런 걸 좀 상당히 감안했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굉장히 많은 샘플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2014년도에 DLP 3D 프린터를 처음 접했을 때 작고 정밀한 것에 강점 있는 DLP로 어떤 것을 활용할 수 있을까? 보시는 바와 같이 그때 이런 주얼리 제품들을 많이 양산할 수 있는 3D 프린팅 소재도 개발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때 2014년도만 하더라도 독일의 엠비전텍 제품이 전체 시장을 잡고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 저희가 주얼리 시장에 소재와 장비의 장점을 가지고 접근해서 그때 한 80% 이상 저희 국산화를 했던 그런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엄청나게 많은 이런 주얼리들을 테스트해 보면서 한 달에 한 가마씩 이렇게 버리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네. 요 주얼리에서 쌓은 어떤 경험 같은 게 그 다음으로는 어디로 이동을 하게 됩니까? 맞습니다. 주얼리의 작고 정밀한 것을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저희가 치과 쪽에 응용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치과 분야 3D 프린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예, 여기 보시는 이런 보철물들은 모두 3D 프린터로 제작이 된 치과 보철물입니다. 치과 보철물은 정밀도로 약 플러스 마이너스 50 마이크론 이내에 들어와야 되는 고정밀 제품이 되겠죠. 그래서 이 DLP가 적합했고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치과 임플란트에 사용할 때 정확하게 임플란트를 할 수 있는 수술 가이드부터 틀니, 임시치아 이런 것까지 다양하게 저희가 제작할 수 있는 장비를 준비했습니다. 덴탈을 하시다가 갑자기 이제 메탈이 나오는데요. 같은 탈자 돌림이다. 이건 아닌 것 같고 갑자기 왜 메탈로 가느냐 이 부분에도 연결고리가 있나요? DLP 방식과 금속 3D 프린팅은 기술적으로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기술을 보고 이 시장에 들어온 것이 아니고 저희가 덴탈 분야에 이미 들어왔을 때 시장을 보고 시장에 필요한 니즈에 맞춰서 기술 개발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치과 보철물들을 제작하다 보니까 금속 파츠들이 또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을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하면 시장 확대가 가능하겠다 해서 저희가 시장을 보고 기술을 개발하게 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3D 프린팅 기술을 이야기할 때는 저희가 공정 기술을 많이 이야기하지만 3D 프린팅 산업을 이야기할 때는 응용 분야를 찾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응용 분야를 찾아서 거기에 필요한 기술을 3D 프린팅이라는 툴을 이용한다면 아마도 산업에서 선순환될 수 있는 구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햅시바 주식회사는 1986년도에 국내 그 보일러라든지 에어컨에 들어가는 컨트롤러를 대기업에 납품하는 거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가 이제 93년도부터는 반제품으로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완제품으로 해야 되겠다. 그리고 기왕에 완제품을 할 때에 우리 같은 중소기업이 잘할 수 있는 분야는 틈새 시장용 아이템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가 잘할 수 있는 거가 에어컨 컨트롤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산업용 이동식 에어컨을 개발을 해서 국내라든지 해외에 그 많은 산업 현장이 실제 산업 현장을 냉난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에 현장에 맞는
에어컨을 개발해서 저희 브랜드 에어렉스라는 브랜드로 판매하기 시작해서 국내 1위, 그 다음에 세계 시장 현재 2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중소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철저히 틈새 시장을 공략하자. 그렇게 해서 지금 에어렉스가 이미 그 목표를 달성을 했고요. 중소기업에서는 또 경기 부침이 있을 때 회사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차기 사업, 차세대에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9년 전부터 앞으로 3D 프린터 사업이 괜찮겠다. 또 우리가 이걸 잘할 수 있겠다. 또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틈새 시장, 국내에서 1위, 세계 시장에서 2, 3위 하는 이런 것들은 가능하겠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연구 개발을 시작을 했고 또 정부 과제나 이런 걸 통해서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또 학계라든지 각 연구소에서 도움을 받아서 개발을 하고 3D 프린터 분야에는 저희가 벨즈라는 브랜드를 등록을 해서 그 브랜드가 국내 3D 프린터에서는 1위를 하고 있고 또 세계 시장으로도 수출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틈새 시장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시장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연구 개발만 하고 있기에는 또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이 개발됐으면 또 2, 3년 안에는 상품화가 되고 판매가 돼서 현재 이용이 가능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시장에 저희가 메디컬 분야 특히 그 중에서 일단 치과 분야가 가장 현실적으로 이제 그 시장이 현재 되고 있기 때문에 집중해서 거기를 했고요. 좀 더 이제 앞으로 메디컬 분야라든지 또 산업 분야라든지 이런 데는 개발해 나가면서 이제 그 시장을 또 이제 거기 시장에 맞게 개발해 나갈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저희 이제 헵시바에도 이제 130여 명의 이제 종업원이 가족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항상 야, 너만 잘하면 절에 가도 젖국을 얻어먹는다 이런 말을 많이 하셨어요. 그 너무 그때 그 소리가 듣기 싫었는데 실제 이제 회사를 경영을 하면서 보니까 또 우리도 이제 신입사원도 받고 또 이제 아르바이트생도 써보고 이러면서 점점 그 말이 무슨 말이구나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 젊은 분들이 볼 때는 진짜 뭐 저 아주 그 꼰대 같은 이렇게 들을 수도 있는 건데 실제 경영을 하면서 보니까 성실하게 근무하고 주인이 돼서 근무하는 사람한테 마음이 더 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능력은 좋은데 자기만 알고 이러는 분한테는 아무래도 마음이 덜 가더라고. 근데 조금 그 능력은 떨어지더라도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주인이 돼서 하는 사람한테는 그야말로 무엇라도 더 해주고 싶은 이런 마음이 인지상정이라서 어렸을 때부터 저희 아버지가 했었던 말이 와닿는 그런 시간이었고 그러면 성실하기만 하면 되냐? 그건 아니라고 봐요. 앞으로 이제 뭐 점점 열려나갈 세상이 있는 걸 가지고 열심히 하는 것보다는 창의력을, 도전 정신을 잊지 않으면 또 열심히 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저희는 항상 종업원들한테 그런 얘기 합니다. 회사 위해서 일하지 말라. 본인들 위해서 일해라. 결국 회사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고 회사가 없어지더라도 당신들은 나가서 더 훌륭하게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절대 회사 위해서 일하지 말고 나를 위해서 일을 하라고 하는데 그러려면 도전 정신도 있어야 되고 또 창의력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성실함과 창의력, 도전 정신을 가지고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